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X에서 제가 파이 네트워크 관련 업데이트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파이 지갑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QR코드 업데이트나 오프체인 메모 기능, 그리고 결제 요청 기능까지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에서는 파이 지갑의 메모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지갑에서 이 메모 기능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P2P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이 메모장에 기입될 수 있겠습니다. 거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역이 무엇인지 등등을 표기해서 거래자들끼리 서로 지불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루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파이 고객을 받을 미래 기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메모장 또한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이 결제 관련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을 말씀드려보자면요. 바로 파이코인이 중앙화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 때도 이 메모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리플의 XRP나 스텔라의 루멘, XLM 등의 몇몇 코인을 보시면요. 중앙화된 거래소, 즉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입금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메모의 코드가 부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데스티네이션 태그라고 부르고 있고 스텔라는 이것을 메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대부분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거래소로 본인의 코인을 보내기 위해선 거래소에 접속을 해서 데파짓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그 해당 지갑 주소가 나타나게 되고 그 주소로 여러분의 코인을 전송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XRP나 XLM 같은 몇몇 소스 코인들은 이렇게 거래소 주소 외에도 메모 코드를 추가적으로 유저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송을 할 때는 이 주소 외에도 메모 코드까지 같이 기입을 해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해당 거래소가 단일 지갑 주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을 각각 구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니크한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스텔라 XLM을 제가 바이낸스 중앙화 거래소로 입금을 시키기 위해서 바이낸스의 입금 버튼을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정보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소의 XLM 지갑이고 하나는 이 메모 코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하고 XLM 코인을 이 바이낸스 거래소로 보내야 문제없이 제 바이낸스 지갑으로 입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파이코인 또한 스텔라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 파이코인 지갑을 생성할 때 1파이코인이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파이코인 지갑을 유저 수에 맞춰서 일일이 전부 생성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시스템상 복잡해진다면 오히려 파이 단일 지갑을 하나 만들고요. 대신 유저의 구분을 이 코드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래소마다 입출금 시스템을 위한 이 주소 생성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파이코인의 메모 기능이 앞으로 중앙화 거래소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미래에 이 메모장 기능이 그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확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메모에 코드가 부여된다라는 이 가정은 중앙화 거래소에 파이코인을 보낼 때 해당하는 그런 가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오던 이 P2P 거래 또는 파이코인 매장에서 결제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 없고요. 메모 기능 업데이트를 보았을 때는 어쩌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파이코어 팀에서 거래소들과 좀 더 스무스하게 이런 기능들을 연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이 부분을 업데이트 하였구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의 파이오니어 중 한 명인 TYSSEO7이라는 X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이 개발자 유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저는 파이의 도둑 지갑을 쫓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파이 생태계 안에서 개발을 해왔었고요. 폐쇄형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게 그의 목표이고 또 파이코어 팀도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해당 지갑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목표라고 지금 이 일본 개발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개발자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조금씩 주고받고 연락을 한 지는 좀 되었는데요. 제가 9월 20일에 고래 지갑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X 계정에 올린 적이 있었고요. 당시에 이 일본 개발자 또한 같은 지갑 주소, 연관 주소들에 대해서 추적 중이었기 때문에 서로 많은 피드백을 주고받았었고 그래서 좀 더 관련되어서 깊은 얘기를 나눠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일본 개발자 같은 경우는 크립토긴과 같은 코어팀 멤버들과 지속적으로 디스코드를 통해서 소통을 해오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개발을 해왔음을 저한테도 공유를 해 주었고요. 물론 이 개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GitHub에 있는 이 프로그램의 코드나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아직도 한창 개발 중이고요. 코어팀에 정식적으로 컨펌이 떨어진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고요. 커뮤니티 자체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미래에 완성이 될 시 코어팀의 결정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오프체인, 즉 블록체인 외부의 증거물은 국내 PIC 팀이 지금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일본의 개발팀과 PIC 팀이 서로 공조해서 앞으로 더 많은 증거물을 파이코어 팀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지금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파이도어 앱 개발자 업데이트 소식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도어 앱은 파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앱이고요. 이 개발자는 중국인 개발자입니다. 최근에 로컬 GPT를 사용해서 파이 생태계의 로컬 지식의 Q&A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이 로컬 GPT는 파이 공식 기사나 블로그 등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 해커톤 우승 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A가 직접 해주고 또 우승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 스트림볼트가 어떤 앱이냐라고 물어보면은 파이콘을 통해서 스트리밍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파이 플랫폼이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GPT를 개발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중국 개발자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도 계속 피드백을 지금 주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파이도어 개발자도 이 한국의 커뮤니티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커뮤니티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의 우승택 님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파이 생태계에서 간단한 웹 3.0 관련 D앱을 개발하려는 그런 지금 열풍이 불고 있으니 일반인들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AI 기능을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이 AI가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고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이 파이체인몰 소식도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파이체인몰은 최근에 총 거래량이 1,500만 개를 돌파하면서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는 최고의 커뮤니티 앱으로 성장을 해온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파이체인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파이체인몰에서 평균적으로 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당 평균 파이 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 7월 파이체인몰 거래 차트이고요. 총 9,000건에서 10,000건 정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한 건당 평균적인 파이 거래량은 약 200파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8월은 총 거래량이 약 6,400건 정도로 떨어졌고 한 건당 평균 거래량은 180파이 정도로 다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들어서는 총 거래량이 6,300건 정도로 조금 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한 건당 거래량은 약 155파이 정도로 이것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파이체인몰의 3% 플랫폼 수수료로 인한 영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한동안 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플랫폼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이 무료로 거래가 지원이 되었었지만 최근에는 판매자에게 판매액의 3% 수수료를 지금 플랫폼에 지금 부과하게 함으로써 거래 금액이 클수록 또 판매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영향이 구매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지만 파이 생태계가 자리를 잡지 못한 극초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 파이체인몰과 같은 플랫폼이 초반에는 강한 리드를 해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겠지만 점차적으로 경쟁 플랫폼도 여기저기서 등장을 해주고 또 수수료 경쟁도 서로 해가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또한 선택의 권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생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는 꽤 긍정적으로 또는 흥미있게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파이 생태계 전체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고 예를 들어 이 파이체인몰에서 아무도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또 매력적인 상품들이 파이체인몰에도 등장하지 않아서 이런 감소 현상이 나온 거라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파이체인몰이 아닌 전체 파이 생태계의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최근 들어서 이 페이먼트량은 조금씩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에서 전체적인 거래량은 줄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이고요. 또 최근에 파이체인몰을 직접 방문을 해 보았을 때는 아이폰이나 이 PC와 같은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려는 유저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수료 3%의 영향과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일을 한 번에 모두 처분하려는 그런 유저들이 조금씩 줄고 있고, 또 파이코인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하는 유저들이 조금씩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바로 돈 세탁, 즉 파이코인 세탁이 이 파이체인몰에서 훨씬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수수료 3%가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파이체인몰에서 어떤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거래들을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제 개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